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각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 장비하고요.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표준화 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그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모뎀, 코덱,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그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통신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를 이제 통신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장비들을 이름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보통 부르죠. 06이하고 허브하고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06이 허브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진 이제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얘기합니다. 랜.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랜이 있고요. 이 랜이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허브를 통해서, 06을 통해서 랜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랜과 랜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비가 또 있어요. 랜하고 랜을 연결해주는 장비.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에서, 허브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멀리, 옥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이제 그 신호 그대로 해서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신호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뭐냐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망에서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퍼스트를 찾는 가장 이제 그 빠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라우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관문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장치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특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그림이 이제 머리에서 그려지는데, 특징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브라는 것이 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허브예요. 중심. 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성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똑똑하지가 않죠. 그다음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브가 있잖아요. 그죠? 허브에 외부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면은 10대의 컴퓨터가 허브에 물려져 있다. 그러면은 10분의 1 해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수만큼 대역폭, 속도가 나뉘는 그런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허브 방식은.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요,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허브가 다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한다. 여기서 100메가라면은 100메가를 각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요,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는 옥상에 있는 컴퓨터,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증폭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물리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는요, 같은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계층이 아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OSI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해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면 라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층하고 OSI 7계층하고 장비하고 한번 연결한 것을 보십시오. 허브하고 리피터, 이것은 물리계층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